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칼럼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만으로 60이죠. 옛날 같으면 이제 한갑이 갓 지났습니다. 60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저도 엄청난 기복을 겪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보다 이 방송을 보는 분보다 훨씬 이 파란만장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한때는요. 새로 탄생한 정권의 공적이 돼가지고 누구도 이제 저를 상대하지 않고 전화도 안 하고 만나러 오지도 않는 일을 겪기도 했고 또 무슨 새로 탄생한 정권에 제가 중요한 일을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오만 사람들이 막 전화 끊어졌던 사람들이 전화 오는 일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보면 좋은 일이라고 마냥 좋은 게 아니고 아주 절망스러운 일이라고 그것이 또 아주 절망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 근래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젊은 30대, 40대, 20대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길을 잃고 절망에 사로잡혀서 자살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죽으면 혼자 죽지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가요. 자식은 소유물이 아닌데요. 그런데 사람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갖다가 선택을 할 만큼 채무가 있고 이것이 고통스러운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빚져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보면 잘 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빚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닥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기는 하지만은 빚은 못 갚으면요. 일부러 속여가지고 돈 빌려서 떼먹은 이런 게 아니라면 그야말로 어쨌든 잘 해보려고 하다가 빚지면 그것은 또 빚도 탕감도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단간방에 한 가족이 살면서도 버티면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절망스럽다고 다 죽어버리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 3천만 명은 죽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절망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희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1월달이 제일 춥지요. 오늘이 이제 1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월달이 제일 춥지만은 1월달이 엄동설한으로 엄청난 견디기 힘든 추위가 한국에 있지만 결국 1월달이 되면 이제 2월이 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2월 중순 2월 말만 돼도요.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시간은 앞으로의 희망을 예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요. 많은 일들이 지금 작년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굉장한 불확실성이 한국 사회를 덮칠 거고 정치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은 구체적인 데미지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다고 못 사느냐? 아니에요.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요. 당시 진양군 정촌면 호탄리라는데 거기에 있는 정촌 초등학교를 좀 다녔습니다. 도시에 있다가 시골에 초등학교로 가니까요. 참 괴로웠습니다. 한 1.5km를 걸어가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살던 동네는 전기가 들어온 수준이고 초가집도 많이 있었어요. 학교에 보면 고무신 신고 오는 애들도 많았고 도시락도 못 사오는 애들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에서 준 옥수수빵 또 미국에서 준 가루 분유 그걸 끓여다가 맨날 점심 때 그걸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배급을 받으면 그렇게들 다들 좋아하곤 했습니다. 그 시절을 견디면서 늘 살아왔어요. 그 당시 시골집들은요. 밤에 실내에 있는 물이 어는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 속에서도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인생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고통스럽습니다. 이시조선 왕조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일반 소수의 귀족들만 빼고 굉장히 고통스럽죠.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일제시대 때도 고통스러웠어요. 조선보다는 좀 나았을 거라 봅니다. 자, 그리고 또 6.25가 나서 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50년대, 60년대 한국 영화 장면을 보면 배경에 보이는 서울시의 모습이 그야말로 한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요. 이 시련은 어떻게 보면 희망을 예정하는 겁니다. 시련이 없이 풍족함만 있으면 사람이 타락해버립니다. 우리가 수많은 재벌들과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이러면서 망해가는 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으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요. 쾌락입니다. 그래서 쾌락은 반드시 대가를 수반하지요. 돈이 없으면 쾌락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소모합니다.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은 굉장히 괴롭지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괴로움을 견뎌가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언뜻 보면 맨날 해외 여행 가고 국내에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아무런 걱정 없이 즐겁게 모임에도 많이 만들어서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끝은요, 정말 자기가 그렇게 할 정도의 상위 0.5%나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가식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끝은 결국은 절망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새해는 많은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절망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생길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자영업에 매장을 닫고 그래서 아들 학비가 부족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집에 생계가 식료품 살 돈도 떨어지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지난 해방 이후에 한 80여 년을 거치는 동안에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고치는 역할을 못하고요. 이전에 해온 대로 계속 굴러갈 줄 정치인이고 국민이고 다 안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잘 살아갈 거니까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요, 굉장히 타락해버리고 또 방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요, 한국 사회의 타락과 방종에 대한 일종의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타락해버렸고 또 더 나아가서 양심이나 도덕에서도 타락을 했고 한편으로 살아가는 방식도 굉장히 타락을 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서포 15조라는 내용을 발표하고 또 책을 만들고 당까지 만들어서 한국 사회를 바로잡아 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가 그야말로 레밍 때처럼 절벽으로 다들 떨어져서 추락할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 서로 공존하는 사회 시스템을 갖다가 고민하고 포퓰리즘식 돈 살포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를 조정하면 모두가 그래도 소박하게 살아갈 수는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확신하에서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요, 서포 15조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계층부터 외면했고 소수의 지지자들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또 소수는 다른 생각이 있어서 지지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참 아무리 길이 있다 그 길로 가자고 해도 이게 원래 인류의 역사상 그 해답이 있는 이 올바른 길을 찾아서 가기보다는 엉뚱한 길을 가다가 호되게 망한 다음에 새로운 길을 찾게 된다. 희망을 찾게 된다. 이런 게 거의 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가 암울해질수록 한국 사회의 새로운 시스템이 이렇게 구비될 날짜가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치지 않고 이대로 지금까지의 행태와 생각대로 살면 한국 사회는 어느 순간에 붕괴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붕괴되고 물질적으로 붕괴되고 정치적으로도 붕괴되고 사회적으로도 붕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윤석열의 계엄 이후 시작된 이 정치 혼란, 또 이런 정치 혼란과 관계없이 전개되는 경제적 혼란, 그리고 또 국민들의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도록 하는 이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것도요, 또 잘못 길을 잡으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국을 완전히 망하는 소용돌이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조건 절망하고 우려하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 새해는요, 희망을 설계해야 된다. 절망 속에서 비로소 희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도전하는 존재지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소설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시지퍼스의 신화가 의미하는 것도 끝없는 실패를 해도 끝없이 다시 시도하는 그것이 인간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아무리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려워도 이것이 오히려 좋은 새 출발을 의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꿋꿋이 열심히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